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백지 영수증 휘발 발언이 일파만파지요.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정잠식과의 질의응답은 이랬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백지 영수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장관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걸 감사원장께 질의를 드리는 바람에 장관께서는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백지 영수증이라는 게 뭡니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장소에서 쪼개기 결제 의혹이 있다. 48만 원, 49만 원이 쪼개기 결제를 했더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고깃집 얘기하는 것인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아, 성남 말입니까? 예, 성남 여기가 굉장히 다른 도시에서 갔다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말씀 같고 실제로는 그 근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무슨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영수증이 휘발되었다는 것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팩스나 카드의 영수증 용지가 가멸지라고 하거든요. 종이에 열을 가하면 발색이 되는 원리인데 그래서 열이나 빛에 약한 건 맞아요. 햇볕에 오래 놓으면 날아갑니다. 오래된 영수증이 읽기 힘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이 제출한 것처럼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공무원 사이가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용 처리하는 영수증은 원본이 가멸치면 카피를 해서 복사물을 같이 첨부해서 보관하거든요. 공무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거 가멸지라서 휘발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글씨는 보이거든요. 그 다음 칸 식당 이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는 보이는데 그 다음 결제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휘발이 돼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받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끌려갑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빵 터지게도 이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한동훈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 추진비 관련 증빙 자료 중 카드 영수증에서 상호 등을 가리고 제출한 것이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의 주문을 보면 법원은 검찰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가계의 상호를 가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유를 보면 법원은 오히려 검찰이 어느 가게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였는지가 공개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축소 해석해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법사위에서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분노한 네티즌들은 휘발된 영수증을 복원할 수 있다며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 같은 블랙라이트에서는 반응해서 날아간 글씨를 다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요.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말한 접경지 발언은 더 가관이지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의 주인공 이기주 MBC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하다하다 이제 접경지 개념까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 추진비를 서초구가 아니라 왜 성남에서 썼느냐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 접경지다. 그런데 그럴 거면 관할지는 뭐하러 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업추비 사용 지역에는 그리 관대하면서 방통위는 왜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트집 잡아 줄줄이 해임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잣대로 KBS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카 사용에 너그러워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검찰에도 해임의 칼을 들이대야 할 것 아닌가?
관할지가 있는 검찰에는 접경지 개념까지 동원해주면서 관할지도 없는 KBS 이사들의 벅함만 뒤지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늘 그렇듯 자신들에게만 관대하고 자신들에게만 너그럽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영수증이 그 휘발도 별로 놀랍지 않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검찰만은 완전 무결하다 이거지요. 이 사안의 주인공인 하승수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부 범죄를 인정해놓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하기는커녕 범죄를 묵인 내지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불법 폐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같은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 떡값을 돌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집중되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변명하는데 명절 앞두고 수사가 많은데 수고한다고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사회적으로는 명절 떡값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명절 떡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명절에 떡값 줬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고생하고 있었다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 전표가 흐린 것에 대해서는 원본 대조를 시켜주면 될 텐데 그걸 안 시켜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를 보니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이번 법사위에서 원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지요. 김의겸 의원과 박범계 의원 간의 질의응답에서 본래의 깐죽과 도발적인 행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의 비호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나름 신경을 쓰는 것 같았던 한동훈인 것인데 문제는 그럴수록 본인이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특히 지난 신림 참사 현장을 찾은 한동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법사위를 다시 터닝포인트로 삼아 과거와 같은 토발로서 내가 한동훈이다를 보여줌과 동시에 언론의 기사감을 마구마구 던져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 상임위에 원조 한동훈보다 더 도발하는 검사 출신이자 대권 후보인 원희룡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도발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말이지요. 이런 원희룡을 보며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봉주TV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여기에서 이제 최강욱 얘기가 나오는 거야. 최강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이 여전히 2인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슨 개소리냐. 한동훈을 죽이려고 27기사부터 30일 내에 다른 검찰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쳐내고 있다. 권력투쟁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부에서는 원희룡을 쳐내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한동훈을 쳐내려고 하는 세력도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력투쟁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당연 권력이란 게 내부에서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공작과 검찰 특활비 대 양평 땅을 누가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원희룡은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든 열리지 않게 하고 있고 반면 한동훈은 일이 안 풀리는 듯 초조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대검의 감찰부장을 했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때 특활비는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업무 추진비로 대폭 전환하고 현금 아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총장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의 전언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검찰 내부가 가장 무서운 존재들인 것이며 그러니 자신이 공격받을 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즉각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한동훈이 과연 경일가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장관직과 정치 생명까지 건 원희룡을 어떤 전략으로 이기려 들까요? 반대로 원희룡은 한동훈을 어떻게 이기려 들까요? 경정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